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파월 연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아침에 꼼꼼하게 쭉 읽어봤는데요.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다, 여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오늘 파월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다우는 2.1%, 나스닥은 4.5%, 그리고 S&P는 3% 상승했습니다. 파월 연설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쭉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7.8%나 많이 올랐고요. 아마존 4.5%, 구글 6% 등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좀 덜 오르거나 빠졌습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오른 그런 하루가 되겠다. 국내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제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종일 이렇게 사다가 장 막판에 쭉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외국인 중에서 주식을 많이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바로 사지 못하고 조금씩 사다가 막판에 많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신호들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1.6% 상승했고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실은 케이프, 다올, 그리고 하이투자증권까지 희망퇴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정말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매정하게 주가는 좀 오르는 그런 현실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요즘에 재벌직 막내 아들이 이슈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대비를 할 걸,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듯 오르고 빠지는 듯 오른다고 했는데 급락했고요. 어제 파월 연설 이후 유로화는 급등했습니다. 주요 원자재를 봐도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WTI, 그러니까 유가는 80불을 회복했고, 그리고 천연가스는 4% 하락했지만 어쨌든 7불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꿈틀꿈틀, 이거 언젠가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주말에 있을 오펙 회의 관련해서 IEA 사무총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라, 잘 생각해서 해 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펙 회의가 주말에 있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유가 관련돼서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요. 독일과 카타르가 LNG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급처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즈프롬이 요즘에 좀 목소리가 힘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가즈프롬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내년에는 3,000불 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막 그때 옛날에 기억나시죠? 밸브를 잠그네 마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겁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입니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설문을 보여드렸지만 파월이 연설문을 다 공개를 하고요. 어떤 화면들, 어떤 PPT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는지도 보여주는데 파월이 연설하는 내용들을 제가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은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PCE를 연준에서 많이 보는 지표인데요. 토탈 PCE도 그렇고 코어 PCE, 그냥 일반적인 PCE도 그렇고요. 코어 PCE라고 해가지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를 봐도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코어 PCE는 아직 안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아직은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코어는 낮아졌지만 최근에 이제 코어 구스라고 해가지고 상품의 가격, 어제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보면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 양파 껍질은 낮아진 건 맞다. 그런데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게 보시면 파란색 선이죠?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참 걱정인데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신규 임대에 대한 금리는 앞으로 주거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선행지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앞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주거비가 지금 파란색 선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애들 봐봐. 신규 임대에 대한 금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 근데 이 지표들이 떨어지는 거 봐봐. 이거 봐봐. 내년에 많이 빠질 거지. 내년에 빠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지만, 자,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도 늘 말씀드리는 부족한 일손이 약 3.500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350만 명이 부족하다. 우리가 CBO의 추정에 따르면은 CBO 국가예산국인데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일하는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350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350만 명이 부족한데 그걸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0만 명 정도는 퇴직을 너무 많이 하고 인구가 고령화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 참여를 안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민 정책이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민 정책을 받아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일을 하게 하면 되는데 그건 뭐 내가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가지고 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좀 많이 받아라. 우리 지금 사람이 없어. 지금 350만 명이나 부족해.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졸트도 발표가 됐는데 빨간색 선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1.7배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지금 아직 너무 높다. 2%가 적당한데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너무 높아.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거, 주거비가 낮아질 거라는 그런 힌트를 준 거를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결론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는 빠르면 12월 회의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게임 끝난 거죠.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내버리면 너무나도 지금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였는지 파월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더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정책을 제한적인 수준으로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0bp 완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조기 완화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죠. 사실 그래서 내 말이 너무나도 주가가 올리게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Q&A가 있었죠. Q&A에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자, 내가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를 망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크래시 더 이코노미를 원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긴축하는 거, 오버 타이트닝 하는 것도 원하지 않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시장이 걱정했던 수준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서 시장이 경제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냈습니다. 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니네들이 금리 인하를 막 또 너무 막 이렇게 기대하진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업사이드는 막았지만 어쨌든 바닥도 탄탄하게 다져줬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주식이 반응했던 것만큼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2년물 금리가 8.9bp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6bp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뉴스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표적 회사채 ETF에서 자금 유출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원래 2002년 이후로 가장 많은 돈이 유출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ETF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다가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많이 하루 만에 엄청난 돈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사채에서 돈을 뺐다.
이게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클레이즈에서는 내년 지방 ESG 채권 판매가 20% 증가할 것이다. ESG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견들이나 심지어 안티 ESG 운동까지 있었긴 했지만 ESG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자, 영국 국채 시장을 오랜만에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자, 이 두 분이죠. 오랜만에 봅니다. 해외 자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요, 채권이 지금 뭐 좋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보면요, 국채라는 것에 가치가 있겠죠. 국채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70조 달러 정도 됩니다. 70조 달러요. 와, 7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말부터 70조 원 가까운 수준의 그런 채권 시장의 규모가 55조까지 빠졌으니까 대략 한 15조 달러 정도나 급감한 겁니다. 15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GDP 한 10배 정도 되는 것이 날아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의 가치가 그만큼이나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2.8조 달러가 증가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월간 기준으로는 최대 상승폭이다. 진짜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어제도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몇 개 나왔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중국 PMI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수축 국면으로 모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유로존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유로존의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는 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인데요. 이 지표도 사실 어제 주가를 올리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가 20만 명이었는데 예상보다 크게 낮은 12.7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졸트, 그러니까 일자리, 사람 뽑아요 라는 그 숫자도 어제 보시면은 살짝 낮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직도 그러나 사람 뽑아요가 일하고 싶어요 보다 많다라는 것은 문제이긴 합니다. IMF 총재는 중국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이 대만 도발 행동은 뉴노멀이니까 이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인 주석이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글쎄요, 뭐 이 얘기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떠올리면서까지 긴장했던 시장이 파월의 완화적인 코멘트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즐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안 좋은 소식도 많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산타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